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송년 특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군대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군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이죠. 베트남, 즉 웬남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가지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양 정상이 담판을 통해서 일거의 문제를 해결하자.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던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미국은 그랬잖아요. 영변 핵시설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 있는 모든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핵 보고서 제출을 포함해서 핵 폐기를 위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 계획도 중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어떤 거냐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대북 제재를 전격적으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신용만 하고 가장 중요한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거였지만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완전히 핵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컸던 것이 근본적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이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북한 내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은 사실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또 추가로 진전시킬 것인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협상을 진행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주목할 대목은 북한 내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흠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재를 풀면 경제가 곧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말라. 내가 가서 미국을 당당하게 설득해서 경제 제재하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곧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기세 좋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며칠간 이제 기차 타고 북한까지 가는데 아마 그 사이에 엄청 민망하고 또 아마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정치적 리더십에 아마 흠집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결국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영기업 가동 중단 사태 같은 것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는, 압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줬죠. 북한 당국은 그동안 대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비교적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하노이 회담이 끝나면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대화가 결국 불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치적 타협 국면에서 교착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갈등 국면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넉 달여 만인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회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실무 회담이 필요하다는 건 양쪽 모두 공감을 했잖아요. 그 하노이 회담 때 회담이 잘 안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정상이 모여야 결국 결과를 끌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양측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상 사이의 전격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실무 회담을 통해서 의견 접근을 해놓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실무 회담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했지만 또 하겠다고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요.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건
실무회담에서 의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것, 또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것, 이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합의점이 만들어질 텐데 너무 격차가 커 보입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현재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략이라든가 협상안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막겠다는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고 타협안을 만들다 보니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접점을 찾기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실무회담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9월까지 총 8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초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렸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북한이 판을 깼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나 아직 판을 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시만 해도 역시 대화의 여지를 조금은 남겨뒀었고요. 그리고 판을 깼다기보다는 조금 입장을 바꾼 것이죠. 전술을 바꾼 건데 최대한 미국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 보려는 입장, 이런 것은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12월 말까지 입장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오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 뒤에 판을 깬 모양새보다는 시한을 한정했죠. 그리고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은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주장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최소한 핵실험은 안 하고 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상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제 판을 깼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관찰하려는 쪽으로 약간의 입장을 전환하는 그런 하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압박을 했고요.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계속 위협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결렬 이후에 한반도 정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입장 변화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한부터 딱 못을 박았죠. 올해 안에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일단 다짜고짜 압박을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어요. 그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사적 압박을 또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말로만 시한을 정해서 압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곧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 입장 표명과 또 군사적 도발을 통한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제시한 시한이 언제까지냐. 일단 올해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간중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 때문에 대략 25일쯤으로 그 시한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5일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 시한 안에 입장을 바꿔서 뭔가 전향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결국 북한이 제시한 시한은 지나갔고 미국은 입장도 바꾸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죠. 자, 미국은 입장 안 바꿨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자력갱생하고 이제 대북 제재 안 풀어주니 그럼 좋아.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면서 미사일과 핵 개발 지속할 거야. 이런 식의 새로운 길을 선택할 거냐? 네. 아니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북미 대화를 다시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무슨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김정은 정권은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또 북한 문제를 꼽을 때 핵과 함께 인권 문제를 꼽습니다. 올해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과거의 결의안과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요, 또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는데요. 18일 날 현지 시간으로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굳이 하면 합의,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네.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도 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는 그거 표결을 하자, 그걸 통과시킬지 말 것인지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냥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표결 없이 합의하에 처리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대신 만장일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반대나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합의로 표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됐는데요. 채택이 됐는데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지난 2005년부터 지금 시작됐고요. 올해로 15년째입니다. 그리고 표결 없이 그 합의로 통과된 것은 2012년, 2013년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올해로 6번째입니다. 이제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것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 필요성에도 국제사회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오랜 기간 그리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 여전히 올해도 강조가 됐고요. 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반인도 범죄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을 적절히 조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이번에도 강조가 됐죠. 북한 인권 문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강제 수용소 운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개 처형, 그다음에 구금, 뭐 강제 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 행위도 이번에도 여전히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마련을 했어요. 유럽연합에는 여러 회원국이 마련을 했고 여기에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제안국이 됐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네. 이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 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해마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반응은 크게 예전과 다른 게 없네요. 네네. 그럼 이제 올해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행보 그리고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은 입장 바꿔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일단 미사일 사단을 3개에서 4개로 증강했습니다. 이걸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우리는 실제로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진 시험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레드라인을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핵실험을 추가로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까지도 이제 지금은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네. 북미 협상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또는 파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선택할지는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협상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핵 협상에 성과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내년이 되면. 그리고 4월에 총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략을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동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있어요. 네, 맞물렸죠. 예, 그래서 북미 협상을 정치적 이벤트로 삼아서 표를 좀 얻어보자.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내가 다시 어려운 국면을 다시
긍정적인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전격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카드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인 의견 접근 또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선거용 이벤트로 그걸 써먹으려고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과연 정치적 또는 선거용 이벤트로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아마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년을 정확히 점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는 북미 회담이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서 제북 제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차 강조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현재 가용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주요 경제 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지연군 꾸리기 사업. 삼지연을 지금 대규모 관광 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사업, 그다음에 양덕에 있는 온천 관광지구 사업 이렇게 3대 핵심 건설 사업에 군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는 군 건설 부대, 그다음에 보안성의 7총국, 8총국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대들이 주로 이제 경제 건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꼭 건설 사업 부대가 아닌데도 그냥 일반 군부대까지도 총동원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3대 주요 경제 건설 지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구에도 아마 군의 동원은 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경제건설 과업을 군이 좀 더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의 과업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과거에 비해 정치적 위상은 약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군 간부들의 불만은 표출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만은 있을 텐데 그걸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표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로 교체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군인들이 실제 경제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북한 사회는 군인들이 훈련도 하지만 자기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또 농사 같은 걸 지어서 식량을 충원해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경제 사업에 막 동원되다 보니 식량을 위한 부업 농업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급 같은 경우도 예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군인들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기반에 깔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송년 특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19년 지금 한반도는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